안녕하세요.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앞편에서는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하면 좋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선정하는지 그 스텝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궁금해했던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 수익률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증여 한도를 맞춰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아주 무난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투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누어 가정해서 계산해 봤는데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때문에 매우 바쁘셔서 신경 쓰실 것도 많고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편에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개별 주식 투자보다 ETF를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대상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또는 관리까지 알아서 해주는데 아주 수수료까지 저렴한 게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ETF도 주식이에요. 주식을 여러 가지를 모은 거일 뿐이죠. 근데 리스크는 줄이면서 이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개별 주식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훨씬 더 높고요. 어차피 여러 주식을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직전 최근 1년간 아마존의 주가 수익은 30%, 구글은 한 75%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은 50% 정도의 수익률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 중에서 구글이 수익률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구글이 제일 수익률이 좋을 거라 예상하고 구글 한 종목에 몰빵을 할 자신 있으셨어요? 1년 전에요.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한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분산을 했을 거예요. 한 종목의 몰빵을 선택하기보단 뭐 대부분 유명한 기업이고 충분히 좋은 결과 내주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코덱스 팡플러스라는 ETF 아시나요? 그 ETF에 투자를 한다라면 이 3회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좋은 회사를 더 추가를 해서 동시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내가 일일이 종목을 나누어 매수 매도를 안 해도 그 종목 한 종목만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이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ETF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아주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이제 ETF 좋다라는 거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대상 종목 고르는 건데요. ETF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 고르기가 참 어렵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해당 나라의 경제나 금융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코스피, 미국이면 S&P 500이나 다우지수 그런 대상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주가지수 자체예요. 그럼 절대 망할 일이 없겠죠. 그 나라의 경제시장이 무너지거나 금융시장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요. 특히나 자녀분들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그런 금융시장 인덱스를 고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라는 그런 금융시장의 주가지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공부도 했고 관심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이 국가나 대표 금융시장 인덱스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는 겁니다. 어떤 시장인지요. 한 나라의 국가를 선택하는 거에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주가 시장 중 어떤 시장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고요. 미국이라고 하면 S&P 500 아까 설명드렸고 다우가 있고 나스닥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여러 각 국가에는 여러 금융 거래소 시장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한국의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한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한국의 코스닥에 투자하시고요. 미국의 IT나 4차 산업 선두주자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범위가 좀 더 좁혀졌죠. 국가보다는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업종이나 섹터로 한 번 더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싶고 기술 기업도 종류가 많죠. 그 안에서 나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플랫폼 산업, 전기차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이렇게 섹터별로 한 번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세분화를 하면 그거는 이제 해당 개별 기업이 될 텐데요. 거기까지 가시지 말고 이렇게 산업 섹터, 업종까지만 구분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은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한다는 걸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투자에 쉽게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주가지수 코스피 인덱스하고요,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S&P 500,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나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 제가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고객분들에게 권유드렸던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S&P 500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대상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했고요. 그 연평균 수익률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영세인 자녀가 20살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여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두 가지로 대상을 나눴습니다. 한 번에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을 일시불로 증여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200만원씩 적립식으로 해서 10번에 걸쳐서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와 한 번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0세부터 20세까지이기 때문에 총 20년이라서 이 증여 한도는 두 번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즉 0세부터 20살까지 매년 200만원씩 투자를 하면 총 원금은 4천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0세에서 2천만원 한 번 증여하고 11살에서 또 한 번 2천만원 증여해서 2천만원씩 두 번씩 나누어 거치 투자를 한 경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연평균 1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스피는 5%, S&P 500은 13%, 나스닥 시장은 24%고요. 반도체 지수는 30%가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국 시장보다 미국, 특히 나스닥이나 반도체에 더 추천을 했었던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지난 10년간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만원씩 20년 동안 나누어서 적립 투자를 한 경우에 코스피에만 투자를 했다라면 원금은 4천만원에 2,600만원의 수익이 붙어서 총 6,600만원이 됐고요. S&P 500에 투자를 했다라면 1억 6,100만원으로 총 원금의 4배가 됐고요. 나스닥에 투자를 했다라면 총 투자 적립금 6억으로 원금이 4천만원에 25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나죠? 25배라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는요, 진짜 더 놀랐습니다. 12억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31배가 넘게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만약 여유가 돼서 0세에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이렇게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로 한 번에 투자를 해주신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배인 8,300만원이 됐고요. S&P 500은 2억 7,100만원으로 6배가 조금 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억 6천으로 원금의 34배가 됐습니다. 나스닥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지수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32억이 됐습니다. 80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지수 같은 그런 세부 업종 내가 어떻게 골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 지수 같은 대표 주가 지수에만 투자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반도체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대표적인 주가 시장에만 투자를 해도 원금의 4배에서 34배라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식 투자를 잘하거나 종목 선정을 잘하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에 거치 투자를 했다라면 20살 대학교 입학할 때 32억이라는 돈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진짜 저는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희 딸은 그 이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 시장처럼 좋은 성과를 내는 시장을 계속해서 찾아서 투자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제 딸이 나중에 보면 너무 기대감이 커져서 안 될 텐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 32억 그 미래 가치로 한 사람 얼마 안 되는 돈 아니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물가인 2.3%가 앞으로도 계속 물가 상승률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서 20년 뒤에 화폐 가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32억이라는 돈은 20년 뒤에는 지금의 약 20억 3천만 원과 동일한 돈이더라고요. 20억만 해도 사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요즘에 서울의 한 중형 아파트가 20억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 살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20살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 이미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 남들과는 다른 삶,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왜 그런 투자를 안 해주셨을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해서 적금 같은 상품이 무조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처럼 아이에게 계좌를 만들어줘서 ETF를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주변 분들이 주는 그 용돈, 또 설날 명절에 주는 용돈, 그 용돈들을 그냥 소비에 쓰는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면 아이의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자녀에게 ETF를 선물해 보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혼자 하기 힘들고 번거로우시면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관리를 의뢰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저한테 하시라고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실패 확률 높은 개별 주식보다 이렇게 인덱스나 업종 ETF로 투자를 하시면서 자녀와 대화거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좋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가 디즈니랜드의 만화 영화를 좋아를 한다면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해서 자녀와 한번 대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화거리도 풍성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와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대표 주가지수 인덱스 ETF들과 그리고 업종 ETF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